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얼마 전 한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노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요즘 일부 군부대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들 때문에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군대는 여전히 복음의 황금 어장이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죠. 목사님께서도 군 복음화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장병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위치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라의 안보, 국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생존권이나 다름없는데 네. 나는 이제 군대를 못 갔다 왔죠. 그 이유는 어려서 귀를 앓았기 때문에 한쪽 귀가 아예 들리질 않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병종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예. 군목을 가려고 그랬는데도 안 뽑아줘서 못 갔다 온 사람인데 우리 장손 아론이가 군대를 들어갔어요. 너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걔는 이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왜 갔냐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와야 아버지가 장관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고위 공직자들 자녀들이 군대를 이제 안 갔다 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 너희 아버지 장관 안 할 테니까 그래도 걔가 한국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평화 유지군으로 남수단에 가서 지금 네. 6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하도 군대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군대가 그렇게 매만 맞고 때리기만 하는 데인 줄 생각하는데 그와 반면에 참 90% 이상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참 최전방에서 그렇지 않으면 후방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은 군대가 그렇게 나쁜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황인무 전 육군 참모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예. 극동방송 신사옥 제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잘 졌죠? 뭐 기적처럼 건축이 된 것 같고 7층까지 건물이 돼 있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정말 잘 진 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또 이 프로그램 499회째 되는 거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마치 국민학기 때 소풍 가면은 설레서 밤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사실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희망과 기쁨과 또 영광 이런 단어가 교차되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2, 3장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이가 매일 꿈을 꾸듯이 꿈 넘어 꿈을 계속 쫓아가는 파랑새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군 생활이 대략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이제 모셔보려고 그랬는데 현역이기 때문에 예. 사실 현역들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모셔봤으면 했는데 정말 사실 육군 참모총장 뭐 사성장군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마 딴 데 계신 것 같죠? 예. 그러면 이 군대 왜 그 많은 분야에서도 군대를 왜 택했습니까? 예, 목사님 이 사연이 좀 길어요. 물론 청취자분들께 제가 감사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제 성함이 어지린자의 호반무자입니다. 어진 군인이 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예, 저희 선친께서 그 이름을 줘줘서 늘 잘할 때마다 너는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거라. 아니면 더 한 번
더 나가시면은 너는 군대 가서 장군이 되거라. 이런 말씀을 늘상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세뇌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냥 말이 씨가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군대에 들어와서 예. 삼성 장군까지 참모차장까지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런 오랜 세월을 군 생활을 하시다가 요즘에 나오는 뉴스마다 뭐 누가 매를 맞았다, 누가 때렸다, 누가 맞아서 죽었다, 누가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정말 40년 동안 군대 생활하신 황 장군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역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군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언뜻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최고로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이순신의 명량 그거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순신 장군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간부들과 병사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90%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95%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부 일탈한 그런 그 병사들을 잘 우리가 케어를 하고 그를 지도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병영 문화가 예. 뭐 거기뿐만 아니라 학교나 뭐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녀봤는데 1학년 쫙 들어가면 2학년 학생들이 와서 기후를 잡는다고. 예,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군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가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군대 들어가서 빠따 안 맞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없어. 거기가 다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병영의 문화에서 있다가 아들 하나 낳자. 얘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되니까 또 그러한 거를 못 참으니까 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미 다 맞고 왔는데 계속해서 그게 이제 뭐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그래도 지금 좋아졌죠. 군대 생활에. 그래도 아직 가장 규율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죠. 예, 왜? 강군을 만들려면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북 같은 데서 군대 생활에는 지금 여기 한국 군인들이 당하고 있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성숙한 군인 생활 또 이제 우리도 사실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좀 선진 문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실 북한만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지원병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나라 지킬 수가 있죠. 아, 그럼요. 그 통일이 된 이후에 이제 말씀이시고 목사님 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이 군 조직은 사회 조직하고 좀 달라서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조직이 경직돼 있다, 위계 질서가 강하다, 서열 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에서 오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서 우리 상관이나 선임병들이 부하나 후임병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군의 문화로 정착이 돼가지고 의식화돼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게 선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람되지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제가 주휘 철학, 부대 주휘 철학을 뭘로 했냐면은 충성상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충성상하. 예. 위로 충성을 하려면은 49%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 51%는 밑으로 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이게 위계 질서에 잘 안 맞는 그런 용어 같지만은 밑으로 잘하는 사람 치고 위로 잘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심성의 방향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사들 세계에서 보면은 지금 들어가면은 2등병 달고서 부대 배치되면은 제일 두려운 것이 내가 자대에 가면은
선임병들인 고참들이 나를 못 살게 굴 것이다. 귀찮게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갈굼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자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등병이 따울병 메고 자대 배치를 가게 되면은 먼저 입대한 나의 친구 선임병들이 나를 잘 돌봐줄 것이다. 나는 마음 편하게 군대 생활을 잘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거기에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는 방법은 충성을 후임병들에게, 충성을 부하에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황 장군님은 이제 뭐 임관 소위서부터 올라갔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장군이 되고 뭐 참모차장이 되셨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게 뭐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 국방장관이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60만 대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일이 다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과 규정상에 각급 제대가 종결해야 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 사건이라든지 국가 위기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총장이나 장관께 보고까지 와야 되는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휘관에서 대대에서 끝날 게 있고 사단에서 끝날 게 있고 군단에서 종결될 사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 있고 언론이 있고 그냥 떠들어대니까 괜히 애꿎은 총장님이나 장관님이 왜 보고를 안 받고 이거를 시정을 안 했느냐 지금 그냥 아주 매도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도 사실 군대의 어떠한 보안을 유지할 거는 유지해 줘야 나라가 건전하지 이거 자꾸 파헤치고 그러면은 사실 더 사기가 저하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참 이런 상황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사고를 얘기가 참 어렵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군은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겨야 살지요. 이겨야 되고 사기가 충천했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임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고 부하를 이렇게 잘 그런데 돌보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차역에 나와서 군대 떠나는 사람들에게 핫초콜릿 커피 같은 거 참 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할 때 별로 우는 사람이 없고 정말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서울역에서 다 떠나는 거면 엄마들이 울고불고 난리 때리죠. 이것도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예, 나라마다 이제 그런 군사에 관련된 사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의 예를 들으셨지만은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장정들이 군에 영장을 받게 되면은 마을에서 잔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가서 국가에 봉사하고 잘 다녀오거라. 그래서 마을에서 잔치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에 관련된 국가의 사상의 문제거든요.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장정들이 국가를 위해서 약정된 기간 지금 21개월입니다. 21개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오는 기회를 가져라 하는 것을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해내고 기여했다는 그런 자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식 구조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럼 요새 이제 사실 북한에서 계속 위협을 하잖아요. 예. 정말 이번에 우리 을지 훈련하는 것도 트집을 잡고 또 이러한 것이 자기네들 공격용이라고 난리를 때리는데 자기네들도 역시 군사훈련을 할 거고 교황이 왔을 때도 또 미사일을 쐈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인들이 참 열심히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저녁에 발 뻗고 자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북 대치 상태가.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정말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로 얻어야 될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이 언제쯤 올 것이냐, 북괴가 언제쯤 해체될 것이냐, 붕괴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 하나님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도둑놈처럼 갑자기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예, 예. 저는 그게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는 왕조의 세습 체제거든요. 근데 이 세습 체제는 우리가 이해할 것이 조선 시대에 이씨 500년을 지나면서 왕족에 의한 세습이었습니다. 그것에 한 번도 일탈하지 않고 세습된 것이 북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든 김정일 체제든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다는 요즘 IT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물결이 들어갈 수 있고 군 보고마가 또 북한의 선교 방송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마치 유리 항아리에 떠받들고 있는 북괴거든요. 이 항아리에 떠받들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소위 말하는 종북 친북 세력이 하고 있는 거냐. 그들 힘으로서는 이제 한계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놓이는 순간에 땅에 떨어져서 바로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북에서 중국 경계선에다가 탱크를 다 갖다 배치해 놨다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은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많은 탱크를 압록강 두만강변에 갖다 놨다 그러는 건 심상치 않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중국군이 이제 심양군구라고 그쪽에 일정한 군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갖다 놓은 것은 막 잘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북한군의 탈영, 북한 주민의 탈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요즘 뭐 한미연합 훈련을 하니까 그 군사력의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게 배치를 통해서 무력 시위하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황 장군님은 이제 뭐 교회 직분은 장로 직분을 맡아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앙에 입교했거나 우리 기독교로 들어온 게 얼마나 됐어요? 목사님 저는 그 지금 생각하면은 크리스마스 신데요. 네. 그 어릴 때 국민학교도 안 갔을 때 그때는 겨울이 엄청 췄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크리스마스 전야 가면은 늘상 이 과자빵 얻어서 이렇게 심야에 집으로 복귀했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사관학교 가서 그 선배들 권유해서 성당을 잠깐 나갔었습니다. 사관학교 때.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전향한 것은 제 가족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임관하고 중2 때 가족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연애예요, 중매예요? 연애 같습니다. 예. 대전에 가서 미팅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미팅 한번 잘 나갔다가 출세한 사람. 저희 가족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고마움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 원래 그 장모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 그 감리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안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유관순 열사의 직계 가족입니다. 장모께서 유관순 열사를 당고모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4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연애한 거예요? 예. 미팅에서 만났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만나놓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천주교고 가족은 이제 개신교. 네. 그래서 조건 중에 하나가 개종을 해라.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뭐 그거에 흔쾌히 또 대답을 하고 그때부터 장가들 교회에서. 예.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잘 그 부대교회를 출석하면서 한 3년 전에 제가 장로 직분을 받고 이제 장로 시무장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도 잘 들었지만은 거기에 의해서 이제 개신교로 발을 디뎌놓고 장로님까지 됐는데 사실 군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지휘관들의 영향이 대단하지요. 그럼요. 우선 절대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교의 뭐 편파성 문제 때문에 많은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휘관이 신앙을 통해서 전력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이거는 전투력과 직결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종교적인 색깔로만 보면은 아 저거는 너무 치우친 종교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터부시하고 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제가 주의하는 부대는 정말로 신앙으로 전력화 무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군대 가서 뭐 안보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사단이나 군단이나 예를 들어 사관학교 같은 데 와서 이제 강연을 하라 그러면은 역시 군목이 초청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지휘관이 참석을 안 하면은 별로 힘이 없는 모임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단에 사단장이 나들어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연병장에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하려고 이제 갔는데 사단장이 난 바쁘니까 부사단장들어 당신이 김 목사님 모시고 강연하라고 그래서 나 강연 안 하고 나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사단장을 내가 잘 아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단장이 여기 안 앉아 있으면은 눈동자도 벌써 흐려지고 잠자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 안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사단장을 자기 다른 뭐 모임에 보내더라고. 그러한 적이 있는데 사단장이 딱 앉아 지휘관이 앉아 있으면은 그 모임이 좀 더 힘을 받게 되고 사단장이 안 있고 그냥 굴목만 거기 앉아 있으면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휘관 한 사람이 역시 그 군 복음화 하는 데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정들에게 병사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어떤 상담에 관련된 힐링의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주는 겁니다. 네. 그 상담 치료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필요한 곳에 위치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는 방법은 군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군종 목사님들을 활용해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럼 40년 군 생활에서 예. 황 장모님께서 가장 내가 이건 참 보람되다. 참 군 생활에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을 거고요. 예, 예. 또 이러한 거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후회도 있을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내가 가장 보람되게 군 생활에서 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 그 뭐 군생활 40년 동안 이 하나하나가 정말 파노라마 같은 그런 사건들로 이루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93년도에 그 강원도 그 철원에서 대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헌당을 교회 건축을 해서 이제 봉헌을 하고 헌당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일화가 하나 지금 있습니다. 이제 한날 이제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우리 병사 한 명이 부대 울타리 주변에 쓰러져 가지고 기절해 있는 꿈에? 것이, 예,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잠을 깨야 되는데 그 시골 옛날 전방에는 그 산자랑 그 모퉁이에 관사들이 다 있어서 뱀도 들어오고 개구리도 들어오고 막 이러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쯤 됐는데 개구리가 여기 팔을 막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꿈 생각도 나고 생생하게. 그래서 이제 바로 일직사령한테 전화를 해서 야 어디를 가봐라. 거기에 우리 병사 한 명 쓰러져 있다. 그거 뭐 가보니까 거기 병사가 기절해 있는 거. 진짜. 예. 그래가지고 병사를 뭐 이걸 심폐소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이제 응급 후송을 했죠. 근데 그때 춘천병원으로 뺐는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료 저 진료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해봐도 문제가 없으니까 퇴원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퇴원을 시키게 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부모님들한테 이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군의관이 이상 없어서 부대 복귀시키라고 그래서 부대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계속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기도를 해서 이 친구의 말문을 한번 켜보자 해서 이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이제
무기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문이 안 터져.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않고요. 부모님도 이제 일단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한테 몇 개 줘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옆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8회쯤 18일째 되는 날, 이 친구가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찬송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응? 너 지금 찬양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문이 튀었습니다. 그때 했던 찬양이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리라. 이 노래였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이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간증 어떤 그 문제로 삼아가지고 그 철원 지역에 있는 민간교회에 제가 간증을 많이 다니고 이 친구가 또 건강하게 해서 제대를 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건 저 기도의 능력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난 것은 제가 32사단장 향토사단장을 했는데 그때 태안 기름 주술 사건이 제가 사단장 나가고 나서 한 달 후에 그게 발생을 해서 그때 정말 12월부터 1월, 2월 그 정말 혹한이 몰아치는 그 동계 기간에 3개월 동안 태안 기름 방제 작업을 제가 1개 사단 특전사 1개 여단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 연인원 한 13만 명 정도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도 왔다 갔지만은 구석구석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험악한 지역에는 그때 장병들이 다 이렇게 치유 작업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청정해역으로 바로 이제 그 개선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가면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도 갔다 왔어요. 그러시죠? 예, 조영기 목사랑 우리 목사들 한 300명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하얀 옷 뒤집어 입고 까만 거 다 칠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군대를 예편하시고 참 삼성 장군으로서 참모차장 하면서 참 군대에서는 뭐 최대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다가 막상 평복을 입고 나와 보니까 감회가 계시지만은 아직도 내가 참모차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벗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6개월 내지 1년은 뭐 그대로 군인의 모습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언뜻 보면은 여기 서울 올라오면서도 그랬지만은 이 군인들은 1일 24시간 일주일 7일 그냥 풀타임으로 부대와 같이 생활한다. 또 국가와 같이 생활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늘 머리에 끼고 잡니다. 잘 때도 핸드폰이 머리 옆에 있어야 되고 목욕을 다 하도 비닐에 싸가지고 몸 옆에 놓아야만이 이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생활이 몸에 배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도 성경책 위에 핸드폰을 올려놔야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좀 소홀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군인에서 민간인이 다 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그런 거 판단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모님하고 이제 이은혜에서 결혼하고 자녀는 몇 명이나 두셨어요? 예,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 감사드려야 될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슬하에 남자아이들 2명만 두었고 그래서 늘상 가족이 여자아이 딸이 없는 것을 늘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7월 달에 우리 목사님께서 둘째 아이를 매치메이커 해주시고 또 네. 대전까지 오셔서 직접 주례를 또 이렇게 집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가 딸로 들어왔구만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름이 이제 요한과 사라인데 지금 공부를 다 못 마쳐서 지금 미국의 애틀란타에 가서 지금 나머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혼에 예. 생활도 하고요. 예. 그때 둘째 아들이 먼저 갔어요. 큰 아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예. 큰 아들은 지금 군대를 군의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의사. 예, 의사라서 현재 건양대학교에서 그 전문의 수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근데 이제 장가 보내야죠. 예, 이 방송 듣고 아 우리 딸이 있는데 예수도 잘 믿고 그럼 거기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또 중매를 서도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참모 차장으로 네, 황인무 이름도 군인같이 생겼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연도 보면은 저는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유상화 권사입니다. 저의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극동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식구들 모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작년 극동 방송 신사옥 건축 기간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정성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은 김장한 목사님께서도 방송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지어진 극동방송 신사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통일을 앞당겨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에 늦둥이 하영이는 돼지 저금통을 드리기로 했죠. 우리나라를 자꾸만 위협하는 북한이 싫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극동방송이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자기도 헌금을 해서 돕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모쪼록 앞으로 우리 극동방송이 오직 복음만 잘 전해주셔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하질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상화 권사님 올림. 네.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죠? 네. 이런 작은 마음들이 많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그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도님께는 방송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뿐 아니라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모님께서는 대전 극동방송에 뭐 방송도 출연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예, 저희 가족이 저는 대전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93.3MHz는 늘상 듣고 있습니다. 차에는 항상 고정돼 있고 제 가족이 그쪽에 프로그램을 몇 개 맡아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제 두 아들들은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대전 극동방송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혹시 부인께서 바가지 긁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근데 뭐 군대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 34년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 전국 방방곡곡의 부대를 이제 이전하면서 이사를 26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조금 심성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와 대화를 해야 되고 시냇물 흐르는 시냇가의 물과 이렇게 사연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심성으로 바뀌어서 요즘도 대전에 살지만은 초록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꼭 생활을 해야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바가지를 긁었다. 뭐 어느 가정이나 뭐 다 있겠지만은 특별히 뭐 그게 마음속에 다가가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아버지는 군대 생활에 연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엄마가 맡았을 거고요. 또 이사를 자주 왔다 갔다 할 적에도 뭐 군인은 그냥 자기 임무에 저기를 하고 이사 가고 그런 건 다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할 때에 뭐 좀 왜 안 도와주느냐고 뭐 불만 불평 같은 건 없었어요?
군인 가족들은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중간까지는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손수 이삿짐을 싸서 손수 포장을 해서 이사를 했고 한 절반 기간은 이제 국가에서 이삿짐 포장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국가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의뢰 군인 가족들은 당연히 남편은 군대에 있고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하는구나 그런 것이 아주 통념화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은 통상 다 정리가 됐는가 하고 내무 검사하는 스타일의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무 검열은 좋은데 왜 당신 선안 움직이고 나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뭐 속으로는 있었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별로 얘기를 안 뭐 했던 것 장관 같습니다. 잘 들으셨다 그럼. 근데 제가 외조도 목소리 많이 해줬습니다. 외조도 예. 어떤 면에서요? 제 가족이 여러 가지 이제 애들을 남자애들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연들 뭐 폭력에 가담할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중령 계급 때쯤 됐죠. 가족이 한 40살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상담 공부를 시작 쭉 해서 지금은 늦깎이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그 관련해서 이제 치유 선교에 관련된 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데 황 장군님 아들 둘도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럼요 목사님. 아니 그런데 이제 뭐 군대에서 매 맞고 그런 건 없었나요? 매 저희 맞았겠죠. 아니다 맞았다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군 아들이라. 그게 아니고 예. 그 눈치를 많이 보이고 원래 이제 고위층 자제가 군에 가게 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터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특성이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일수록 더 사명감과 또 본인이 조심해서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군에서 잘못된 그런 에피소드를 아빠한테 와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평소에 우리 자녀분께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 방송 통해서 한번 이름도 불러주시고요. 고백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이제 저는 두 아이를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또 장가도 보내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코멘트를 해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군 생활하면서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이사도 많이 가고 예. 학교 전학도 많이 하고요.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를 4번씩 막 옮겨서 이 학교 저 학교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또 다른 학교로 가면은 거기에서 왕따 시키고 또 길들이게 한다고 또 불러다가 또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행위도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했고 그래서 정말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해 준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꼭 몇 번씩 탐독을 시켰던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고 뭐 내용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것을 거의 뭐 이렇게 한 대여섯 번 보면은 애울 정도로 이렇게 탐독을 시켰는데 그럼 세상의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뭐냐는 거거든요. 그 시크릿이 이제 해답을 준 것, 책에서 해답을 준 것이 세상의 비밀, 세상의 탑 시크릿인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늘상 기도와 간구의 생활하는 것도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과정이다. 네. 간구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반드시 비전과 꿈이고 그것은 시간이 가면은 그렇게 바뀔 것이다. 달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제 아들들에게 많이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들이 바르게 자랐고 그래서 그동안 뭐 군생활하면서 대화도 많이 못하고 뭐 해주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성인이 되면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또 뭐 미스 코리아라면요? 예, 정말 저희 집안에 정말 목사님 때문에 12년도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 김사라 양인데 정말 집안이 좀 밝아졌습니다. 또 키도 크고 며느리 때문에. 예, 미모도
뛰어나다 보니까 또 성격이 좋아서 또 음식도 잘합니다. 그래서 늘상 집에 오면은 그 미스 코리아 며느리가 해주는 그런 이제 식사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우선 정말 네. 감사하고. 행복하시구나. 네. 첫째 아드님 성함 좀 이름 좀 아, 불러주세요. 첫째 아이는 예. 지금 황정한 군이고요. 네. 지금 건양대학교에서 영상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2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차만 끝나면은 3년 차, 4년 차는 이게 군 생활보다 더 빡빡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학년, 4학년 돼야 조금 여유가 있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매일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애가 꼼짝을 못하는 상황. 그래도 연애도 못 하겠네요. 연애하는 걸 귀찮아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들려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군 생활을 40년 마무리를 하시면서 가정이 건전하고 또 자녀들이 행복하고 이제 그러한 생활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 황 장군님은 이제 대통령께서 만들어놓은 그 남북 준비 통일 준비 위원회 뭐 중책을 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잘 수행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닌가? 그 뭐 맡으셨어요? 그 통일준비위원회가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교안보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제가 위촉을 받아서 그 일을 지금 열심히 잘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북 통일이 만약 도적같이 오면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잘한 것들이 많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미래, 대한민국 이거에 대한 준비를 시스템적으로 해놓는 이 단초를 대통령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잘 돼야죠. 예, 잘 돼야 되고.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그렇죠? 예.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만 잘하면은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그냥 바로 남북 통일이 돼서 정말 할 일이 많지요. 왜냐하면은 뭐 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의사 뭐 월급, 제도, 화폐 정말 할 일이 많죠. 예.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사회 문화적 통합 이런 문제까지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혼란 없이 정말 온 국민이 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일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 극동방송 건물 들어올 때도 그 엘리베이터에 캐치프레이즈 많이 봤습니다. 통일을 빨리 앞당기자. 당겨 주시옵소서. 또 지난번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했던 조국 통일을 위한 나라 사랑 잔치. 정말 목사님 대단한 일을 이렇게 지금 아니 자꾸 그렇게 설교를 일으켜야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들 또 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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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